안녕하세요, 하랑드론입니다. DJI O4 에어 유닛이 출시되고 이렇게 베타 FPV에서 파보 시리즈 신제품이 나왔는데요. 일단 파보 펨토를 저는 구매를 했고 한번 뜯어 보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보시면 진짜 손바닥만한 사이즈예요. 파보 피코보다 조금 더 작아졌다고 하고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2셀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터리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배터리를 이렇게 끼워서 고정시키는 것 같습니다. 조립 먼저 이제 시작해 볼게요. O4부터 꺼내고 일단 부품들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보시면 이 고무 관련된 부품들이 많거든요. O4 에어 유닛 자체가 진동에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O4 관련돼서 기체에 나오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고무 댐퍼가 좀 보강돼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이 파보 펨토도 이렇게 고무 댐퍼와 관련된 게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일단 O4 에어 유닛의 위에 브라켓 제거해 주고요. 이제 기본으로 들어있는 이 케이스 대신에 베타 FPV 파보 펨토 안에 들어있는 이 브라켓을 씌워줍니다. O4 에어 유닛에 이제 펨토 브라켓 연결할 때 주의할 점은,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선 있어요. VTX 요 선. 그래서 요 선이 연결되어 있는 요거 기준으로, 이 선이 달려 있는 거, 이거 기준으로 카메라를 둘러싼 요 동그란 조금 더 넓은 부위 있거든요. 요게 요 윗방향입니다. 그래서 요게 꼭 윗방향으로 되게 브라켓을 잘 설치해 주셔야지 되고요. 잘못 끼워서 한번 들어가면은 요거 빼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뺄 때는 동그라미 옆에 부분 요거를 이렇게 살짝 제껴준 다음에 싹 뽑으면은 뽑히긴 하던데, 저는 이제 요령을 처음에 잘 몰라가지고 저도 잘못 꼈는데 요거를 막 제끼다가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끼실 때는 항상 요 동그라미 부분, 카메라를 덮어 쓰는 요 동그라미 부분이 요 선 그쪽에 위쪽에 오도록 이렇게 잘 낀 다음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기본 장착되어 있는 이 안테나는 손으로 똑 하고 떨어지니까 제거해서 보관해 주시고, 동봉되어 있는 안테나를 조금 더 짧거든요. 비교해 보면 이게 이제 펨토 안테나, 이게 O4 에어 유닛 기본 안테나인데, 요 조금 더 짧은 선이 있는 요걸로 갈아 끼워 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요 껍데기 맨 처음에 이렇게 덮개 쓰여져 있는데, 덮개 그냥 손으로 빼면 벗겨지고요. 여기에 조그만한 고무링을 요 4개 사이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고무링 다 끼셨으면 이렇게 기판이 위로 향하는 상태에서 안테나 선을 살짝 구부려 줍니다. 안테나 선을 최대한 구부려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고무링에 맞춰서 연결해 주면 됩니다. 안테나는 이 꼬랑지 부분에 이렇게 튀어나오게 잘 고정시켜 주고요. 그런 다음에 이 작은 나사 있거든요. 작은 나사도 지금 보니까 종류가 2개예요. 끝에가 뭉툭한 애가 있고 뾰족한 애가 있는데, 끝에가 이렇게 뾰족한 애를 4개를 연결해 줄 겁니다.
얘는 보면 이제 십자 드라이버거든요. 그래서 동봉된 십자 모양의 드라이버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이쪽에 연결할 건데요. 마찬가지로 카메라 요 연결 선이 이렇게 했을 때 요 위쪽에 오도록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주시고, 연결부를 뾰족한 거 말고 이번엔 작은 거, 뭉툭한 나사, 이제 요거를 연결해 줄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제 육각 나사이기 때문에 이제 육각 렌치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조여주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요 카메라 각도를 좀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좀 틀어준 다음에 나사를 조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본체 쪽에 이제 댐퍼 연결해 줄 건데, 본체에 연결되는 댐퍼는 이 원통형 댐퍼에 연결해 줄 거고요. 보시면 이게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어요. 짧은 게 밑으로 향하도록 해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 고무 댐퍼 연결할 때는 잘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핀셋 같은 거 있으시면은 준비해서 쑤셔 넣으면서 작업해 주시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쑤셔 넣으실 때 고무 상하지 않도록 쑤셔 넣으시는 거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핀셋 같은 거 없으신 분들은 같이 들어온 드라이버로 그냥 살살살살 쑤셔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고무 댐퍼 전부 다 착용 완료하셨으면 이제 제일 길다란 나사들, 요 제일 길다란 나사, 요 길다란 나사를 뒤집어서 저희 방금 꽂았던 고무 댐퍼 그 구멍에다가 나사를 하나씩 넣어 주시면 돼요. 넣어 주신 다음에 지금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던 이제 O3에 O4 에어 유닛에 장착되어 있던 요 알록달록한 선은 빼주시고, 파보 펜토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요 선을 이제 이쪽에다가 연결할 거예요. 배터리 선 튀어나와 있는 쪽이 안테나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상태로 홈에 잘 맞춰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여기에 연결되는 건 이 황금색 나사 선이 지금 방금 고무 댐퍼 위에 끼웠던 이 나사 위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줍니다. 네, 잘 정렬이 되었으면 이제 조여주시면 돼요. 네, 설치가 다 되셨으면 마지막으로 이 카메라 선이 꼬여 있는 걸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꼬여 있으면 이 선 따라서 진동이 카메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꼬여 있는 걸 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하면 파보 펜토 조립은 끝났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파보 펜토에 설치한 DJI O4 에어 유닛을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데요. DJI 어시스턴트 2 설치하시고 이제 옆에 보시면은 C포트 있어요. 이 C포트에다가 USB 연결해 주시고 컴퓨터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배터리 전원을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배터리 연결하실 때도 주의하셔야 될 게, 얘는 별도의 팬이 없기 때문에 항상 선풍기를 옆에 틀어놓고 업데이트나 활성화 같은 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연결하면 DJI O4 에어 유닛 뜨고요. 눌러주시고
활성화 시작 누르시면 어시스턴트 로그인 되어 있는 요 아이디로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 활성화가 완료가 됐고 오포 에어 유닛이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펌웨어 업데이트가 있는데 최신 버전으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업데이트가 완료되면 이제 DJI 어시스턴트는 종료해도 되고요. 그 다음은 베타 플라이트 컨피규레이터 통해서 내부 FC 설정을 한번 건드려 볼 건데요. 베타 플라이트 다운받는 법은 GitHub 있습니다. GitHub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베타 플라이트 컨피규레이터 해가지고 윈도우 64 있어요. 그래서 윈도우 쓰시는 분들은 윈도우, 맥 쓰시는 분들은 맥 이렇게 선택해서 다운받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치 완료하시고 베타 플라이트 실행시켜 주시면 되고요. 실행된 상태에서 이번에는 요 파브 펨토 보시면 제가 지금 뒤쪽에 연결해 놨는데 파브 펨토 올 때 같이 동봉되어 있던 요 핀 있어요. 요 핀은 요 뒤쪽에 하나 연결해 주시고 남은 거를 같이 동봉되어 있던 이렇게 조그만한 칩이 있습니다. 이 칩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돼요.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여기 C포트 하나 있거든요. C포트에다가 USB를 연결해서 컴퓨터에 연결해 주시면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럼 연결된 상태에서 기체 잘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포트 보면 자동으로 전부 다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베타 FPV에서 기체를 내보낼 때 이런 거는 전부 다 자동으로 설정해서 나옵니다. 딱히 건드리실 건 없습니다. 수신기만 먼저 보시면 이게 지금 현재 CRSF 크로스파이어로 되어 있는데 저희 요거 S버스로 바꿔줄게요. 저 같은 경우는 DJI FPV 컨트롤러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요것만 S버스로 바꿔주겠습니다. 바꾸고 저장 누르면 네, S버스로 바뀐 상태에서 다시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OSD 설정이 있는데 이 OSD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딱히 여기서 건드리실 건 없으실 거예요. 여기에 뭐 GPS가 없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베타 플라이트 설정까지 완료가 됐으면 이제 고글하고 조종기하고 기체하고 연결해 봐야겠죠. 고글하고 조종기 켜주신 다음에 이 기체 왼편에 보면 이 에어 유닛 빨간불 들어와 있어요. 지금 바인딩이 안 돼서 빨간불인데 고글을 먼저 오포 에어 유닛으로 변경한 다음에 네, 고글 오포 에어 유닛 변경한 상태에서 빨간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빨간색 버튼이 깜빡깜빡하고 고글도 전원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네, 바인딩 상태로 들어가고 바인딩이 되면 이제 고글에서 화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네, 고글이랑 조종기하고 다 켜주시고 연결하신 다음에 이제 기체 전원 연결하신 다음에 다시 설정 들어가 보시면 포트 들어가 보실게요. 맨 처음에 들어가 보시면 이게
아마 3번이 열려 있고 5번이 닫혀 있을 텐데, 이제 FPV 컨트롤러로 조정하실 분들은 3번을 꺼주시고 5번을 켜주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고글하고 조종기하고 다 켜져 있고 기체도 배터리 연결되어 있는 상태라면 수신기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지금부터는 이제 조종기가 먹을 겁니다. 네. 조종기 잘 작동하는 거 확인하셨으면 이제 모드 들어가 보시면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기서 DJI 컨트롤러에서 요거 버튼 눌러 보시면 수신기에서 이 버튼 눌러 보시면 이제 aux 4번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DJI FPV 조종기 사용하니까 이제 요 버튼을 스타트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요걸 누르면 기체 시동이 걸리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아밍을 aux 4로 하고 aux 4를 눌러서 2000불 들어오면 눌렀을 때 요 2000번이 딱 들어오니까 요 2000 범위에 맞게 조정해서 1500일 땐 아밍이 안 걸리고 2000일 땐 아밍이 되도록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종기 이쪽 버튼,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모드 선택을 이제 시동을 걸기 위한 트리거. 그래서 이게 항상 아래로 있어야만 이제 시동이 걸릴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이게 aux 2번이니까 프리암에 범위 추가 눌러서 aux 2번으로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프리암이 완전히 내려갔을 때 암이 걸리고 이렇게 두 개 있을 때는 암이 안 걸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왼쪽에 얘네들은 이제 모드, 말 그대로 모드 선택할 수 있게 할 거고요. 매뉴얼 쪽에 매뉴얼, 아크로 모드, 에어 모드 선택할 거고, S랑 N은 이제 호라이즌이랑 앵글 모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aux 1번이었으니까 모드에서 aux 1, 암이 저 4번이었고 아까 저장을 제가 안 눌렀었네요. 저장 누르고 프리암이 2번이었으니까 2번 설정해 놓고 누르면 프리암 걸리고, 그 다음에 앵글 모드 1번이 노말일 때는 앵글 모드, 1번이 여기 중간일 때는 호라이즌 모드, 그 다음에 2000번으로 넘어가면 두 개 앵글 모드 없이 에어 모드로 선택될 수 있도록 비워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C1 커스텀 버튼 C1을 누르니까 이제 aux 5가 작동하네요. aux 5는 뭘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볼게요. aux 5는 플립오버 있거든요. 요게 이제 거북이 터틀 모드인데 요거를 aux 5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누르면 터틀 모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를 거고요. 그 다음에 비퍼, 이게 지금 DJI 조종기는 3번이 이 일시정지 버튼이거든요. 그래서 3번을 누르면 삑삑삑 거리게, 혹시나 기체가 떨어지면 이 삑삑삑 거리는 걸 찾을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저장 누르시면 이제 조종기 세팅은 전부 다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PID 튜닝에서 레이트 프로파일 설정 들어가 보면 여기에서 이제
각자 원하는 레이트로 설정할 수 있는데, 요거는 기존에 조정하시던 아바타나 네오 조정할 때 하셨던 요 레이트 참고하셔서 이제 레이트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하 13도인데 일단 파보 펜토 야외에서 비행하는 거 한번 테스트하려고 나왔습니다. 파보 펜토는 이제 파보 피코의 5포 버전으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보 피코가 그동안 민원 프리 기체로 좀 유명했었죠. 파보 펜토도 소리가 굉장히 작아서 뭐 집에서 날릴 때도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밖에서도 잘 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파보 펜토입니다. 굉장히 작죠? 진짜 딱 손바닥만 해요. 네, 이 손바닥만한 크기에 이제 5포 유닛이 들어가서 4K 촬영이 가능하다는 거. 일단 처음에는 16대 9로 락스테디 켠 상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는 별도로 뭐 ND 필터 같은 건 없으니까 자동으로 두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동 현상 이런 거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걸로 볼 때 진동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과연 실제 영상은 진동이 얼마나 잡혔을지 이따가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는 그래도 작은 기체, 이제 초소형 기체답게 좀 고주파음이 나는 게 거슬리긴 하지만 좀 위협적인 소리로 들리진 않아요. 파워는 조금 딸리긴 한 것 같네요. 프로버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진짜 말 그대로 장난감으로 갖고 노는 용도로 쓰는 정도,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프리스타일 할 때는 그 영상이 깨끗하게 나오진 않을 것 같네요, 보니까. 일단 스펙상은 한 5분 정도 비행한다고 써있는데 제가 지금 보니까 한 3분 정도 비행하니까 이제 랜드 나오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엔 자이로 플로우를 위해서 이제 4대3 비율로 해서 락스테디 없이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글 영상에는 흔들림이 조금씩 잡히는 것 같고요. 오늘 바람도 조금 있긴 하거든요. 확실히 자이로 플로우를 돌리니까 이제 일반 락스테디보다는 떨림이 조금 더 잡힌 것 같은 느낌은 들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영상을 보시면 잔진동이 계속 남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속도를 조금 빠르게 날리다 보니까 이런 진동을 피할 수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해외 영상을 보니까 이게 오늘 영하 13도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추우면은 고무 댐퍼가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고무 댐퍼가 조금 따뜻하게 해주면은 조금 더 진동이 잘 잡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확실히 이셀 기체라서 오래 날리지는 못해요. 그 대신에 뭐 기체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이런 공원 같은 데서도 부담 없이 날릴 수 있을 것 같고, 사람들도 그렇게 소음에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작은 파보 펜토 그리고 DJI 오포 에어 유닛 가지고 열심히 날려볼 테니까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